뭐 임차인이 그것 때문에 뭐 목숨을 잃거나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 세입자가 화재를 만약에 냈다고 하면은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화재보험이 정확히 무언가요? 일단 화재보험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불났을 때 재산 손실이 있으니까 그 재산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수랑 네. 화재보험이랑 보통 같이 묶어서 가입을 하나요? 보통 묶어서 같이 가입을 합니다. 아, 그럼 아까 만 원 안 되는 그 가입했다는 거는 네. 그 화재랑 누수까지 다. 화재랑 누수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재보험은 보통 얼마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그 원룸 오피스텔 치고는 좀 평수가 커서 비싼 편이에요. 아, 이 평수도 비례해요, 가격에? 네네네.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24 전용 제곱미터거든요, 보통 오피스텔은. 그러면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평당 금액이 좀 매겨지다 보니까 제가 4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9,600원 정도 되고 아무래도 2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진짜 9,200원이나 뭐 9,300원이나. 아니, 제가 이 보험을 팔려는 입장은 아닌데 뉴스를 한번 겪으니까 9,000원이면 진짜 무조건 가입을 해야겠다. 물론 이제 채수가 늘어나면 좀 부담이 되는데 뭐 3채, 5채 정도 있는 거는 가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 보험사는 시옷생명, 시옷 화재, 시옷 화재.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근데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근데 뭐 임차인이 그것 때문에 뭐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가전, 가구 또는 내 건물, 내 호실에 피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이런 것도 일단 보상은 가능한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제가 세를 준다고 하면은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임대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답은 둘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다라 TV 단톡방에서 이제 아마 설문조사를 해보시면은 아마 100명 가입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 아마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많으면 한 5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이렇게 대출 이자가 막 살인적으로 올라가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둘 다 가입을 안 했어요. 둘 다 가입을 안 하고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집 말고 밑에 집에서 이제 불이 난 건데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죠. 이제 우리한테도 피해가 왔으니까 이제 저희 입장 임대인과 이제 저희 입장이 굉장히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밑에 집에 소송을 해서 피해 금액을 받아내야 됩니다. 보험사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죠. 그렇죠. 민사로 해서. 원래 민사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만약에 민사 소송을 이제 밑에 층에 이제 건다고 치더라도 그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왜냐면 사실 그 세입자가 화재를 만약에 냈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없죠. 근데 만약에 내 집도 아니고 인명피해도 나고 또 여러 채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텐데 그걸 아마 배상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입을 안 하고 그러면은 저희 임차인이 화재를 냈을 때 임차인 화재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복구를 할 수 있잖아요, 화재보험으로. 그러면은 저희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임차인이 가입했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만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임대인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데 둘 다 안 하는. 임차인은 가입을 할 의사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죠. 내 집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임대인 입장이니까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임대인이 하는 게 맞다. 상식적으로 그냥 임대인이 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임차인이 화재를 냈습니다. 화재를 냈고 이제 우리 집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화재보험이 없다면 우리 임차인한테 저희가 소송을 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껄끄러운데. 이제 제가 화재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제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네. 먼저 피해 금액을 배상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구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주고 네. 그 금액을 임차인 보험회사에서 임차인한테 소송을 걸어서 보험사가 알아서 받게 됩니다. 아, 구상권 청구. 네, 구상권 청구를 하게 하는 되죠.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중간에 개입이 되니까 네. 좀 서로 껄끄럽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좀 그러네요. 좀 가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엄청 큰 재산이잖아요. 예, 예. 엄청 큰 재산인데 누가 피해를 만약에 입힌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완전 재버리고 내 집에 막 법무팀 이제 막 있고 하면은 이제 그렇죠. 예. 김 변호사 저기 알아서 해라고 할 텐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예. 다 해주니까 여기 깔끔하다. 보험사가 이제 소송이나 이제 네. 이런 걸 이제 알아서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아랫집이랑 엮이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죠. 특히 이제 아파트는 실거주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랫집 인테리어를 싹 다 했어요. 근데 윗집에서 누수가 되니까 그 인테리어 한 게 막 다 물에 젖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네 책임인데 내 책임인데 막 반반 하자 이러다가 그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중간에 보험사가 개입을 해서 이걸 하면은 좀 깔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제 화재 하니까 또 궁금한 게 네. 저희 구독자분이 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험 가입이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사실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가입이 될까요? 그 화재보험을 가입을 이제 보통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보통 지진 보장을 포함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 네, 화재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지진으로 인한 붕괴 네. 이제 이런 것도 보상을 받게끔 가입을 하죠. 아, 포함돼서? 네, 그러니까 제- 보통 이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지역마다 보험 가입이 되는 데가, 그러니까 지진 특약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풍수에? 아, 다르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다 된다. 네. 이번에 그 포항 지진 크게 났었잖아요. 몇 년 네네. 전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겠네요. 그쵸.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몇 명이나 가입을 했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제가 몇 번 이런 걸 겪고 나니까 좀 가입해야겠다는 좀 필요성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네. 운전자 보험 그렇죠. 이런 거는 네. 미친 듯이 가입을 해요. 홍보를 너무 많이 네, 하니까. 그 뭐 민식이법이네, 뭐 그렇죠, 그렇죠. 도로교통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화재 보험은 네. 진짜 사람들이 필요성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 투자를 안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아파트가 연식이 30년이 기본이잖아요. 그쵸, 어지간하면.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 더더욱이 이제 가입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재보험 전문이세요? 화재 보험 전문은 아닌데. 다 하시는데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화재보험. 그쵸, 거죠? 그러니까 네. 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보험 설계사긴 한데 이제 네네. 사실 화재 보험을 전문으로 하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오피스텔이나 이제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예. 내 화재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좀 보험료도 좀 적고 혜택은 좀 실속에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제 거 가입하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그냥 알아본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 단톡방 보시면 화재 보험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그 내용을 조금 전달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아니, 다른 것보다 약사가 먹는 약이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요. 좋은 약이죠. 이거는 네. 무조건 좋겠다. 이랬는데 보험 설계사가 가입한 보험이면 그냥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3만 원, 5만 원이면은 좀 고민이 될 텐데 1,000원도 안 하면은 진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띄우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채당 10,000원이라고 하면 좀 비싸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수 한번 터지면요. 돈 진짜 많이 네. 깨져요. 한번 겪어보시면 이 10,000원이 싸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이게 띄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 제가 임차인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게 목조주택이에요. 네. 단독주택이. 근데 임대인이 저한테 목조주택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입하려고 알아봤는데 가입이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목조주택은 보험사가 굉장히 꺼려합니다. 네, 보험사가 꺼려하는 이유는 그 다
통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목조주택이 화재가 잘 나기도 하고 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지출을 했고 한번 타면 다 네. 타버리니까. 네. 그런 이제 손해율이 크게 이제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 보험회사에서 이거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제 가입을 꺼리는데 네. 그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말 못 하나요? 지금 말할 수 있죠. 알려주세요. 여기는 네. 그 보통 주황색 계열 보험사들이 주황색. 인수를 잘해줍니다. 하이카, 현대해상? 네. 모르겠다. 네, 주황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 주황색 계열? 또 여러 개예요? 네.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얼마 정도 해요? 이것도 제가 네네. 최근에 그 강원도 순천에 네네. 가입하신 분 보니까 예. 2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어디? 목조주택 가입 가능하고 2만 원 정도? 네, 2만 원 정도.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제가 자꾸 저렴하다고 하는데 네. 이 집이 홀라당 다 타는 거에 비하면은 2만 원이면은 저는 진짜 가입할 만하다고 들거든요. 왜냐면 보통 실비보험 하면 막 1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네. 그거 생각하면은 내 재산을 지키는데 2만 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상대적으로 그 목조주택 2만 원은 저는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오피스텔이 뭐 보통 막 8,000원, 9,000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조주택이 2만 원이면 저는 이건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 지인 보험 설계사가 말하기를 네. 예전 보험들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니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저는 얘 나한테 보험 팔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게 진짜예요? 일단 사실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그 새로운 계약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수입이 그렇죠.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과도하게 그 기존 거를 다 뭐 없애고 이제 새로 가입을 시키고 네네네. 이제 돈에 미친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이제 네. 물론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건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쓸데없는 특약 다 넣어서 막 네. 15만 원짜리 만들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비포 앤 애프터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설계를 해볼 필요는 있다. 네네. 정말 그런 게 맞는지, 내가 앞으로 총 내는 보험료도 줄어드는데, 네. 뭐 보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네. 그 사장님이 한번, 그걸 한번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네. 바꾸는 게 낫겠네?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낫겠네? 이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근데 일단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용어도 너무 어렵고 뭔가 귀찮고 그냥 내던 거 그냥 내자. 뭐 옛날 게 좋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꼭 옛날 게 좋은 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일상생활 배상 네. 책임 특약이 2020년 4월 달 이후에 가입한 그 특약은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상이, 누수가 네. 났을 때 배상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바꾸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막 몇 세대 있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거로 쭉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점점 오르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